네, 오늘 탑10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증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어제도 중요한 날이었고 오늘 또 중요한 날인데 탑10 리스트 보시면 뭐 섹터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개별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대선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이제 지지율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일단 해리스 후보가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우세합니다. 4%포인트 전국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키는 경합주 안에서도 펜실베이니아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내일 오전 9시부터 개표가 진행이 될 텐데 펜실베니아는 오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경합주별로 네바다,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미국 시간이라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네, 오후에 나올 예정이고요. 또 볼까요? 다음 한번 볼까요? 막판 뒷심 해리스 7대 경합주 중 4곳 우위. 그래서 어제 갑자기 트럼프 트레이드가 딱 사그라들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다시 급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미국 대선 변동성이 지금 딱 결과 보여지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 그 잔여 진동이 이번 주 내내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대선 뭐 중요하냐, 길게 봤을 때 결국은 빅테크가 갈 건데 바이오랑 그런 거 잔 흔들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할 거 하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후자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8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늘 항상 미 대선 이전까지는 이 경계감이 계속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이전 4년 전에도 8년 전에도 항상 시장에서 예상했던 후보가 항상 뒤바뀌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었고 대신에 주가적인 차별을 봤을 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의 상승률은 더 가파르게 좀 올라왔다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08년이야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금융위기도 있었던 측면이었고 그거를 제외하게 되면은 대다수가 대선 이후에 특히 수급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세졌다. 물론 이제 그 후보의 공약에 따라서 섹터별 차이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향후에 새로운 공약과 새로운 정책이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계속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그 후보에 관련된 반대 여파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당장에 바로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에커님도 얘기하셨겠지만은 빅테크 업체들도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규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규제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외국인 수급들이 훨씬 더 좀 가파르게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11, 12월에 외국인 수급 좀 회복된다고 보세요? 국내에도? 일단은 뭐 국내는 물론 이번 주까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그 경계선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FOMC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이제 있는 만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일단 3분기 실적도 마무리가 되고 오히려 이제 4분기 뭐 배당주도 충분히 시장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 등 업황에 대한 회복들이 점차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국인 수급들 물론 어제 군투세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이제 모든 그동안 불확실성들이 하나 둘씩 해소됐다는 거에 좀 안도감을 더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투세라는 불확실성과 대선이란 불확실성 하나둘씩 이제 해소해 나가면서 시장이 점차 좋아질 것이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 현금을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물론 다음 주 초에 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좀 빠질 때 담아가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은 전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어느 충분히 저는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해리스 트레이드와 이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뭐 차익 실현해야 하는 건지 트럼프 수혜주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부분은 결과 보고 가야 되나요? 2차 전지는 근데 사실 뭐 트럼프 후보가 물론 계속 예전부터 뭐 IRA 폐지를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IRA 폐지까지는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 후보가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거는 IRA 폐지보다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이겨나가라. 이게 그거기 때문에 만약에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도래된 지 오래되었고 이제 보조금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가격 자체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제 경쟁을 어떻게 하냐. 물론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굉장히 크게 좀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장에 지난달 전기차 판매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만큼 최근 아까 기아도 얘기하셨지만은 기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0월달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향후에 나올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대한 우위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IRA를 제외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2, 3년간은 그만큼 시장에서 MS를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자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없이 후보 관련 없이 2차전지 섹터는 좋고 그럼 다른 섹터도 궁금한데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잔여 진동이 있다면 일주일간 계속 이런 트레이딩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던데 뭐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요? 저도 막 4년 전에 살짝 기억은 나긴 하는데 그때는 지금 변동성이 정말 강했죠.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이게 물론 아까 표에도 나왔다시피 한 번에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어느 주에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갑자기 원전이 움직였다가 방산이 움직였다가 갑자기 2차 전지와 이때 관련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굉장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정말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대선 이후에 대한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는 전체적인 시장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 방산 사야지, 태양광 사야지 이걸 트레이드하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좀 회피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동안 방산도 잘 갔던 거는 그만큼 실적이 기반되는 흐름에서 올라갔었고 물론 원전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후보가 안 된다고 해서 원전이 못 갈까요? 저는 그걸 제외하더라도 원전은 어차피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업에 대한 본질이 향후의 성장성을 좀 보자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어떤 공약과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어제 금투세 폐지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부터 코스피까지. 근데 사실 어제 가장 큰 수혜는 코스닥 쪽에 받았고요. 앞으로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장세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2년 연속 부진 사례가 없다. 그래서 연말 연초가 기회다. 그럼 연말 지금이니까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것 같고 다음 한번 보시면 외국인 자금도 최근에 꽤 많이 들어왔어요. 코스닥에 3,300억 사자세. 외국인이 좀 계속 외면하다가 다시 돌아온 게 좀 코스닥이라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연말은 가야 될까요? 네, 사실 뭐 금투세 없어진 게 어떻게 보면 어제 특히 바이오주들이 어제 오전장에서 거의 나오기 전에 완전 마이너스 거의 기본이 3-4%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투세 폐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동시에 다들 막 슈팅. 뭐 알테오제는 막 10% 가고 리가켄도 10% 가고 그만큼 바이오주들이 전년도부터 강한 수익률을 많이 보여줬었고 오히려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대한 이제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접근할 때는 이 회사에 대한 투심이 꺾였는가, 그 투심이 꺾였을 때 뭐 향후에 뭐 바이오 임상이 실패했다든가 뭐 계약이 못했다든가 뭐 이런 이슈가 아니면은 저는 계속 꾸준히 간다라는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중소형 전략 얘기했을 때는 바이오는 저는 필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방산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랑 이제 많은 저가의 가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코스닥이 이제 바이오가 이제 시장을 끌어갈 가능성 물론 지금도 지총 1위긴 하겠지만은 에코프로 BMI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거의 시가총액 상위단에 대부분 좀 차지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다 같은 의견인가 봐요. 과장님께서도 그랬고 여기 증권가에서도 다 코스닥에서도 특히 바이오 보자라고 했는데 뭐 지금 기술 계약 뭐
나오는 거 상관없이 일단 바이오는 보자고 하셨잖아요.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학회 모멘텀도 있고요. 지금 비만학회, 바이오 유럽, 치매학회 이런 곳에 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임상 발표나 뭐 포스터를 공개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간에 관련 없는 것이 또 바이오 섹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신약 모멘텀, 알테오젠, 리가캠, 에이빌, 에이프릴 외에도 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들도 이제 신약 모멘텀 그 플랫폼 가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 20만 원일 때 70만 원 가요 했는데 벌써 40만 원까지 올랐어요. 네. 더 갈까요? 네, 뭐 알테오젠이야. 뭐 최근에 다이치 산교 사장님도 이제 한국에 방한했었고 그만큼 ADC 계약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측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세계 뭐 학회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잠깐 이게 한 달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학회도 있는 만큼 특히 바이오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늘 항상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이나 신약 회사들이 그만큼 인지도가 많이 올라왔고 그만큼 위상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사고 한번 제대로 칠 수 있을지도 모를까. 왜냐하면 리가켄 바이오도 있죠. 에이빌 바이오도 한 2개 정도의 후보 물질이 시장에서도 계속 꾸준히 좀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4개 회사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시장에 관심이 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만약에 알테오젠이 ADC 계약이 끝나고 나고 그 임상 산상이 마무리 최근에 뭐 연내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회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앞에 K자가 보죠. K엔터, 뭐 K푸드, K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특히 한미약품도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근육량 증가한다. 이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요. 향후에 지금 인상 3상을 하고 있죠. 3상 준비 중에 3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한미약품 말고도 동아에스티도 비만 치료제로서 시장에서 이게 따라오는 회사들 중에서도 네.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바이오 쪽 계속 집중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관심도가.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 여전히 이쪽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종목도 있어요? 물론 넥스트 바이오메디커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에이필 바이오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아마 실적 발표 네. 아마 조만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프릴이요? 상장한 지 2년 만에 흑자 전환할 거고, 에이필 바이오는 내년 정도 되면은 한 4천억 정도의 현금성 확보. 물론 이제 기술 이제 두건과 이제 임상 1상이 마무리되게 되면 그에 따른 마일스톤 수치. 그리고 리아켄 바이오도 계속 꾸준히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네. 바이오는 모멘텀이 너무 많아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아까 잠깐 답변 주셨을 때 두 후보 관계없이 그래도 눈여겨봐야 할 섹터다라고 하셨고요. 올해까지 등락률이 참 좋지가 않았는데 어제 하루 정말 강했습니다. 최근에 LG엔솔도 9월 9일부터였나요? 이렇게 한번 쑥 올라온 다음에 추세를 쭉 유지하고 추가 상승도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 대장주가 이렇게 잘 버텨주다 보니까 전기차는 좀 기대가 돼요. 내년에 또 유럽 쪽에서 규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차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판매량 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언제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3분기 뭐 바다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북미를 제외하고는 막 그렇게 가파르게 아직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2026년, 물론 이거는 뭐 작년부터 계속 26년이 되어야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JP모건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항상 늘 얘기를 해요. 아직 인프라가 다 깔리지도 않았는데 전기차가 이제 더 이상 판매량이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시장이 어느 정도 대체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고 어제 뭐 에코프로 BM 실적도 그만큼 컨센보다 굉장히 안 좋았던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적어도 내년 1, 2분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실적도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6년이 되게 되면은 정말 정상화되는 과정에 간다라고 했을 때 뭐 LG 엔솔이 이따 배터리 셀 업체들이 먼저 그 시장을 장악할 거고 26년, 27년이 되면은 일단은 차세대 플랫폼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삼성 SDI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정말 그 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 차세대 플랫폼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시기는 지금이에요? 투자 시기는 이제 조금씩 이제 포트를 올라가는 시기고, 물론 저는 계속 LG 엔솔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LG 엔솔은 내년부터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LG 엔솔은 전 지금부터 가져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극재는 조금은 봐야 된다. 물론 최근에 LNF가 테슬라발 이슈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일단은 LG 엔솔이 4680 배터리를 얼마만큼 양산을 하면서 수익성이 올라가는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주가는 셋업체는 올라가고 그럼 그 이후에 양극재에 대한 마진 개선이 좀 시장에서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LG 엔솔만큼은 그래도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자,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5%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그 빅테크 실적이 다 나왔어요. 그 엔비디아는 11월 14일에 나오고 나머지 기업들 다 나왔는데 대부분 다 호실적이었고 그게 문제더라고요. 투자를 2분기에는 네. 많이 해야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러고 있고. 그래서 긴축 경영한 종목들은 그래도 잘 버텨줬는데 과잉 투자 아니냐 이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랬어요. 네. 어젠 또 엔비디아가 그 다우 30 편입에 성공을 하면서 그 주가 흐름 괜찮았는데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사실 어제 AI 서비스 관련된 SK 하이닉스 시작에서 그게 관심도가 좀 시장에 그게 수급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네요. 그렇죠. 전선왕 대표가 6개월 빨리 달라. 이게 그러면 심지어 지난주 31일 날 삼성전자 콩쿠르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HBM4 6월 달에 할 거다. 근데 최선왕 대표가 최태원 회장한테 우리 먼저 빨리 달라. 내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일단 SK 하이닉스가 또 한 번 HBM4 시장에서도 일단 경쟁적 우위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기조로 좀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이번에 컬테스트 8단 반도체 통과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때 양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시장은 일단은 HBM4까지 SK 하이닉스가 다 잡아먹어 버리면 네.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그 갭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만약에 샘플 공급되고 그 흐름이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쪽 위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 대한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명확한 답변이 저는 듣고 싶은데 사실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랑 이 대결 구도가 HBM4 가면은 그래도 격차가 좁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 멘트가 나오기 전까지.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더 그러면 공급에 멀어진 건가요? 일단은 8단 반도체니까요. 하고 있는 거는 사실 호퍼처럼 블랙을 계속 블랙 쪽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호퍼도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블랙엘 쪽에 들어가야 좀 비싸게 많이 팔 수 그쵸.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쵸. 근데 지금 이 말씀으로는 하이닉스가 여기서 우위를 점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이렇게 좀 해석이 그쵸. 돼서. 그러면 일단은 어차피 HBM4 시장에 들어가게 됐을 땐 당연히 기존에 이제 AI 쪽에 대한 스펙업이 되게 되면서 일단 하이닉스 물량이 더 차지를 하겠죠. 네. 물론 이제 마이크론도 캐파 증설을 지난 2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워낙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 캐파 증설을 향후에 관련된 물량들을 빠르게 이제 보낼 수 있겠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일단 마이크론부터가 일단은 굉장히 경쟁에서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이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적어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3E에서 말씀대로 이제 HBM4 쪽으로 먼저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는 발등이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사야 되냐 보시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우위가 맞죠 일단은. 밸류 체인도요? 네. 삼성전자는 하반 그럼 어디까지 열어두세요? 5만 하반까지 열어두지는 않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주가가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횡보? 천천히 간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는 하이닉스 쪽에 있다라고 보시고 이스페타시스가 어제에 이어서 추가 급락이 좀 나옵니다. 제이오 인수한다는데 이수 그룹이 인수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봐도 자금줄이 이스페타시스라서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유상증자 안 한다더니 그렇죠. 이거 M&A 때문에 진짜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제이오 인수한다고 어제 뭐 단독 보도 나오고 이스페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물론 이제 뭐 그 유상증자를 한다는 게 공장 증설이냐 아니면 M&A냐 뭐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이제 제이오 관련된 인수 추진이라면 물론 3자 변경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이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아마 이게 기관 여의도 쪽에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3자 배정을 하든 아니면 공모를 하든 결국에는 이게 여의도 쪽에서 얘기를 제안을 해야 되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문이 좀 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제 한다는 얘기는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물론 기존에 자금을 하고 있는 게 5천억짜리인가 3천억짜리 대구 쪽에 5공장 짓는 것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금줄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부담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